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66페이지예요. 네, 166페이지에 용도구역 편을 진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앞 시간까지 이제 그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편까지 이제 학습을 했고요.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행정 계획에 의해서 새로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 구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할 주제 용도 구역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도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제 정책을 위반을 해서 지정과 변경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용도 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점을 두어서 강의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도 구역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 구역의 특징, 종류들, 그리고 이제 그 용도 구역별로 이제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제 들어가서 언급해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할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용도 구역의 종류 가운데서 오늘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있어요.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살짝 좀 깊이 들어가가지고 다루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용도 구역이 무엇일까? 일단 개념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그 교재 글자 속에서 우리 암기 위주로만 공부를 하셔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물리적 공간 위에 그 어떤 용도 구역, 예를 들면 뭐 그린벨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은 어떤 공간 위에 그린벨트에 지정되든지,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은 어디에 지정되는지, 뭐 수단자원보호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는지 등등 물리적 공간까지 이미지 메이킹 해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자,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은 우리 서울에서 놀지 말고 인천으로 같이 가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인천입니다. 인천이고, 여러분 이제 인천은 우리가 배웠잖아. 자, 서울, 인천처럼 우리 국토 가운데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이미 개발했고 또 앞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곳을 용도 지정하면 도시지역이 되죠. 그래서 인천의 토지는 대부분의 이제 많은 그 부분이 이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그 토지의 기능이나 토지 특성에 따라서 용도별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는 인천시 외곽에 있는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이다라고 합시다. 용도지역이 뭐죠? 이곳이 용도지역이 뭐죠? 녹지지역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서울도 대전도 그리고 부산도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 여러분 그 도시 주변에 보이는 산지 있죠. 산지의 용도지는 대부분 녹지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녹지지역에서 동시에 두 가지로 묶여 있어요. 두 가지로 묶여 있는데 녹지지역으로 묶어두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린벨트로 묶어버립니다. 이만큼 녹지지역에서 동시에 그린벨트가 되죠. 이 그린벨트의 정식 명칭이 이제 마음속에 연습하십시오.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발 제한 구역이 용도 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 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 용도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는 행정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는 행정 계획으로 이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 즉 해제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거 배우고 있죠.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는 행정 계획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인천시 외곽의 녹지 지역은 이렇게 그린벨트로 묶이고요. 그린벨트로 묶이지 아니한 지역은 다시 이제 공원으로 묶어줘요. 공원을 지정한다고. 그래서 도시 주변에 보이는 산지는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고, 녹지지역에서 동시에 그린벨트 아니면 공원으로 지정된다는 거죠. 그때 공원의 정식 명칭, 이걸 처음 들으면 낯설잖아. 자꾸 연습하셔야 된다고. 공원. 이때 공원이 뭐냐면은 다음부터 따라 하십시오. 도시자연, 공원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용도구역의 종류들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물리적 공간 위에 개발제한구역이 어디에 지정되는지, 공원은 어디에 지정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재생공원구역, 이것을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는 그린벨트나 공원으로 묶이지 않았죠. 이렇게 공원이나 그린벨트로 묶이지 아니한 지역은 그대로 있을까요? 시가지가 개발될까요? 시가지가 개발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조성됩니다. 이렇게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조성되면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무질서한 시가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시 용도구역이 지정됩니다. 여기에 지정되는 용도구역의 이름, 그 이름은 시가화 조정,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가화라는 것은 시가지가 개발되는 과정이죠. 될 화자니까 이렇게 시가지 개발 과정이 너무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니까 이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은 곧 그것이 난개발과 국토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용도구역이 시가화 조정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즉 그린벨트로 묶여 있거나 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이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위에 시가화 조정 구역이 중복 지정될 일은 논리적으로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 위에 어떤 용도구역이 지정되는지 그리고 그 지정에 대한 의미들을 알면은 서로 중복 지정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어디서 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인천에서 놀고 있지. 인천은 그렇죠. 공유수면 바다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인천 앞바다는 그 항만으로 많은 그 공유수면 바다 부분이 개발되어 있고 또 그 우리 그 송도 신도시는 그 송도 앞바다 바다를 매립해서 이제 송도 신도시가 건설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그 강화도 쪽으로 나아가면은 아직까지 그 인천 앞바다 중에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죠. 이렇게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과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용도구역이 지정됩니다. 이렇게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용도구역은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에 지정됩니까?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 위에 지정된 바다와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거죠. 이런 책 속에서 글자를 이우지 않고요.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에 어떤 용도구역이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는지 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자 보십시오. 개발제한구역은 건축물에 건축된 개발 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구역이에요.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되면 이런 공원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사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일시적으로 못하도록 조정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이기 때문에 개발이 허용됩니까? 개발이 제한됩니까? 개발이 제한되죠.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시가화 조정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공통점은 전부 개발 규제가 목적이에요. 이렇게 용도구역은 개발 규제를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과 지정된 용도지구의 지정만으로 이렇게 개발 규제를 강력하게 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즉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도구역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천이었고요. 잠시 화면을 이제 서울로 바꾸겠습니다. 서울로 가요. 여러분, 이게 서울이고, 서울의 남산이라고, 남산.
그럼 지난주에 제가 용도 그 도시군 관리 계획 편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도 얘기를 드렸고 또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관계도 설명을 드렸었죠. 네, 이게 용산 미군 남산이고 남산의 녹지축이 끊어질 듯 연결되면서 이제 이게 용산 미군기지가 있잖아요. 그 용산 미군기지가 이제 평택으로 갔죠. 네,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용산 미군기지는 우리 서울시에 이제 되돌아옵니다. 반환됩니다. 네, 좋은 일이죠. 네, 근데 이제 그 반환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이 절반 정도 있죠. 절반 정도는 그 남산의 녹지 추가하고 네, 연결시켜가지고 이걸 이제 센트럴파크처럼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돌려줘요. 네, 근데 나머지 절반을 이제 비상값으로 팔아야 되죠. 그 이유가 뭐죠? 그 평택 미군기지 이전 건설 비용이 수십조 원인데 우리 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했다고. 그 수십조 원의 우리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 용산 미군기지를 절반 정도 처분해서 그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 이전할 때 그 건설 비용을 좀 충당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팔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무엇을 지정했다 그랬죠? 용산 미군기지에 예를 들면 이제 이걸 지정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지역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자, 이 지역의 개발 입지 규제를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만든 구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이렇게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니까 이제 최대한 반대로 이제 개발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입지 규제 취소 구역에서 이제 행정계획에 의해서 개발 규제를 그 완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죠? 그렇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었잖아요.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제 규제가 제도적으로 완화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용도구역 5개가 각각 어디에 물리적 공간, 어떤 공간에 이제 그 공간 위에 위치하여서 지정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거죠. 자, 용도구역의 종류 좀 보셨고요. 그럼 일단은 용도구역의 이제 그 지정 위치하고 뭐, 네, 대략적인 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용도구역이 무엇일까요? 개념 정의를 해보자고요. 자, 용도구역이 무엇일까? 여러분,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여기 인천이니까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럼 이미 보십시오. 이미 여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었다고. 그럼 우리는 앞 시간에 공부하기를 이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만든 게 뭐죠? 용도지구였잖아. 그래가지고 이 용도지역, 인천시 용도지역 외에는 곳곳에 용도지구들이 지정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있는데 그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하여서 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지는 것을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그 교재 그 166페이지 기퉁이 빈 공간에 메모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정리해 보면은 자, 전국의 모든 토지를 그 토지의 기능과 토지 특성에 따라서 사용 용도를 구분해서 정하고 그 용도별로 네, 수만 명의 용도지역 안에 용도별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용도에 맞도록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을 가할 목적으로 만든 것. 이것은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되는 거죠. 전국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과 그 토지의 기능과 토지 적성에 따라서
토지의 사용 용도를 구분해서 정해놓고 그 용도 지역별로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그 용도 지역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못하게 제한하고 금표율과 용적률 제한을 가할 목적으로 만든 것은 용도 지역이에요. 그 용도 지구가 뭐냐면은 용도 지구는 이거죠. 이미 지정된 용도 지역이 있었죠.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등 이미 지정된 용도 지역이 있었어. 이 지정된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하고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 이것은 뭐죠? 용도 지구가 된다고. 이게 용도 지구예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이 학문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진도가 쭉 나가잖아요. 앞쪽을 이해해야 뒤쪽을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뒤쪽을 이해해야 앞쪽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리고 전체를 한번 돌아야, 이렇게 진도가 한번 돌아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학문이 완벽하게 이해되고 전체가 보이고 체계를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수차례 강의를 믿고 반복하면서 따라오셔야 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학문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제가 마음을 비우시라고 했죠. 네, 과목별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나라고 대략적으로 어떤 방관자라고 할까요? 구경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12월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사법고시를 할 것처럼 열심히 막 덤벼서 열심히 하시다가 3주도 채우지 못하고 인터넷 강의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죠? 네, 이렇게 금방 쉽게 냄비처럼 식어버리는 그 열정을 가지지 못하신 분이 제대로 사업에 성공하고 합격을 하고 이렇게 어떤 성취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일단 처음에는 모르는 것도 좀 외우고 그럴 필요도 있고 하는 거죠. 네, 일단 믿고 따라오십시오. 만들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정된 용도 지역이 있었어. 그 지정된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제를 강화하고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 지역 위에 추가로 부가적으로 지정한 것을 용도 지구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구역이죠. 용도 구역은 뭐냐면은 이미 지정된 용도 지역이 있었고요. 그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구가 부가적으로 지정되어 있었고요. 그 지정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 이것을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용도 구역. 그러면은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을 좀 비교해 보십시오. 자, 지정된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만든 것은 용도 지구고, 이미 지정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용도 지역과 지구, 지역 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그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지정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 달성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 구역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용도 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용도 구역이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에 지정되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 드린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이 5개의 용도 구역을 학습하는 목표가 뭐죠? 그 목적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가 됐을 때 우리가 우선 정답을 찾아서 합격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 그 다음에 이 제도들을 잘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하여서 전문 지식으로 활용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5개의 용도 구역 가운데서요, 시가와 초등구역의 출제 가능성이 한 50%라고 보시면 돼요. 50%고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 출제 가능성이 한 40% 정도 여기서 출제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 제공 구역과 그리고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한 10% 정도, 나머지들이 많으면 한 10% 정도의 출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대체로 비교적 가장 높은 시가와 초등구역을 조금만 좀 들어가 봐요. 네, 이렇게 해서 시가와 초등구역. 여러분 교재 166페이지 봅니다. 여러분 교재 166페이지 보면은 중간 정도 약간 위에 보면은 2번 해가지고 양쪽에 괄호된 2번
무엇이 나와 있죠? 그렇죠. 시가와 주둔구역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은 뭐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저를 보면서 설명을 듣는 게 좋겠죠. 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용도구역 가운데서 뭘 공부하겠다? 그렇죠. 시가와 주둔구역이죠. 네, 시가화 조정구역. 이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습을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은 자, 무질산 시가지 개발 과정, 무질산 시가지 개발 과정을 네, 일시적으로 잠시 조정할 목적으로 만든 용도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좀 설명을 드렸죠. 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을 네,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그 시가와 조정구역이 용도구역이기 때문에 그 지정과 변경을 전부 이제 도시공관리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으로 네,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때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을 누가 결정하게 될까? 즉,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권자가 되죠. 지정권자. 누가 지정하게 될까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자, 그 지정권자는 자, 여러분 원칙적으로 이런 교재 다 있죠? 네, 교재대로 필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교재에 뭐 밑줄 정도, 긋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자, 결정권자입니다.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아까 시도지사가 누군지 말씀드렸었죠? 네, 참고로 자, 서울특별시랑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인천광역시 6대 광역시의 광역시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6대 광역시 이런 그 6대 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해서 6대 광역시가 있죠. 6대 광역시의 광역시장 포함돼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특시 우리 이렇게 약속하죠. 기니까 길어서 앞으로 저희 세종특별자치시는 특시 할 거예요. 특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도가 어디죠? 제주특별자치도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아닌 도죠. 제주도가 아닌 일반 도, 뭐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런 식으로,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강원도까지 알겠죠? 충청남도, 충청북도 다 얘기해도 되겠죠? 여기까지를 시도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를 약칭해서 시도지사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들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그냥 약칭해서 국장 그렇게 적을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제 지정하냐면은 그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이 국가계획입니다.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계획이 이제 국가계획인데 이 국가계획과 연계되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할 때는 네, 국토교통부에서 중앙정부죠. 국토교통부 중앙정부에서 직접 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지정을 함이 원칙이지만 그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이 국가계획과 연계되어서 네, 지정과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누가 결정하죠?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제가 좀 걱정하는 게 이렇게 연령대가 좀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면은 자꾸 외우시려고 그래요. 외우려고. 예를 들면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권자는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자꾸 외우신다고. 그것도 쪽지에 적어 다니면서 막 외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도 속에서 반복하면서 자동으로 기억하는 것이 이것만 핀셋으로 뽑아서 외우듯이 이렇게 쪽지에 적어서 암기해서는 나중에 시험을 위한 올바른 수험 준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출문제를 연구하고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그 공포에 나온 숫자 있죠. 숫자가 정답을 결정하거나
지정권자, 인가권자, 승인권자, 허가권자가 직접 정답을 결정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많아야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라고. 그런데 그 한 문제, 두 문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냥 외우지 않더라도 기억되는데 그걸 쪽지에 적어서 수치를 공포에 다 정리하면 700개 정도 될 거야. 그 700여 개를. 그리고 지정권자, 인가권자, 승인권자, 허가권자도 수십 개가 되는데 그 수십 개를 A4 용지에 적어 다니면서 암기하고 있으니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을 숫자만 뽑아서 외운다든지 지정권자, 인가권자, 허가권자, 승인권자만 뽑아서 외우면 공법을 2번 죽이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네. 인터넷에 자료 뽑아서 외우지 말라고. 전체적인 제도 속에서 네, 반복하면 자동으로 이것은 기억돼요. 문제풀이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연습하게 되고요. 네, 따로 뽑아서 암기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가와 주동구의 지정 목적이죠. 지가와 주동구의 지정 목적. 이 목적을 이해하면 이제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으로까지 네, 되게 됩니다. 자, 지가와 주동구는 어떤 목적을 지정하게 될까요? 지정 목적. 이걸 여러분 그 교재에 다 있는데요. 뭐 밑줄 그어서 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 지금부터 저에게 집중합니다. 저를 보세요. 집중하세요. 이쪽에 보시라고. 아까 제가 이 용도 구역이 지정되는 위치들을 제가 이렇게 공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게 집중해야 되는데, 네, 잘 보세요. 여기 인천이잖아요. 인천은 용도지역이 뭐죠? 도시지역이에요. 그럼 여기는 도시지역, 여기는 주변지역이잖아. 이렇게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이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인천시 도시지역과 인천시 주변지역에서 인천시 도시 계획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개발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인천시 도시 계획에 의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조성되면 이것이 곧 난개발과 국토 파괴의 원인이 되잖아요. 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이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그대로 둬야 됩니까? 방지해야 됩니까?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무질서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기억하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에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적으로 지정한다.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동네를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여 도시지역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이죠.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에요.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시가화를 즉 시가지 개발을 유보시킬 목적으로 시가화 주택이 지정되는 거예요.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시가지 개발을 유보시킬 목적으로 지정한 것을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때 참고로 여기서 일정한 기간이 있죠. 이때 일정한 기간은 이걸 유보기간이라고 해요. 일정한 기간, 시가지 개발을 유보하는 유보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때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그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유보 기간을 정하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시가화 유보 기간이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공 관리 계획으로 유보 기간을 결정하니까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유보 기간을 정하니까 유보 기간을 18년으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앞으로 서울이나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목포, 여수에서 이렇게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
도시니까 그 주민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개발되면 그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앞으로 이 동네를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지 개발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유보라는 것은 영원한 금지입니까? 일시적 금지입니까? 일시적인 금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보 기간을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정하니까 만약에 18년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시가와 조정구역 결정이 고시된 이 동네에서는 18년 동안 도시개발이 금지된다니까. 18년 동안 도시개발이 금지되면 이 동네의 부동산 가치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대폭락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면 어떻게 컨설팅 하셔야 되죠? 이 동네의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정책이 위반되는 정보를 여러분이 얻었다면 이 동네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고객에게 계속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망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럼 이제 보세요. 이 공법이 재밌는 게 이런 원리가 있잖아. 그러면요. 이 동네의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면은 앞으로 18년 동안 유보기간이 18년으로 결정되면 18년 동안 도시개발이 금지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대폭락할 텐데 그 정보를 얻어야 내 손님에게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내 손님에게 빨리 부동산을 매도 처분하고 빠지라고 컨설팅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정보를 어떻게 얻죠? 그렇죠. 여러분 시가와 조정구역은 용도구역이잖아. 그러면은 이 동네의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려면은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고 용도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관리구역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으로 도시군관리구역이라는 행정계획으로 네, 정책을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이 도시군관리구역의 입안과 입안 절차하고 결정 절차는 1월달에 배워요. 그럼 미리 잠깐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동네의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 도시군관리를 입안을 할 때는 제일 먼저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 가장 기본적인 상황. 예를 들면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인구, 산업, 이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이 지역의 주택 이용 실태, 이 지역의 교통 환경, 그리고 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으로 난개발로 얼마나 환경이 극심하게 파괴되는지 환경에 관한 사항 등등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기초조사라고 한다고. 지정해야 될 지역, 이 지정해야 될 지역의 인구, 산업, 교통, 환경, 주택, 토지용 상황 등등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하는 거예요. 조사, 측량한다고. 이를 기초조사한다고 한다고. 이럴 때 배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주민들로부터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드려야 돼요. 의견 총치,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천은 인천 시민의 의견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천시의회, 지방의회죠. 인천시의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만 의견 총치 절차를 거쳐서 정책이 입안되는 거고. 그리고 자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하겠다고 네 정책, 도시군관리교육을 정책이 입안됐죠. 그 입안된 것을 결정할 때는 결정권자가 관계되는 행정기관장과 미리 결정 전 협의해야 돼요. 관계되는 행정기관장과 결정 전 미리 협의합니다. 협의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면은 입안할 때 세 가지 단계, 입안된 것을 정식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입안된 것이 최종 정책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모두 행정적으로 5단계를 거쳐서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천의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려면은 인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정책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사실을 인천 시민에게 알려준다고. 어디에 알리냐면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인천 지역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요.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공개 열람, 인천시청에서 공개 열람케 한단 말이야. 이때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정보를 제도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시가와 주둔구역 지정되면 앞으로 18년 동안 도시개발이 금지되고 부동산 가치가 폭락할 텐데 그 정보를 여러분이 얻게 된 거죠. 그럼 그때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게,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고객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 처분하고 빠지라고 전화하는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와 주둔구역은 지정 당시에는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에 지정 당시에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는 경사났습니까? 어째 이런 일입니까? 어째 이런 일이? 그게 시가와 주둔구역이라고. 지정 당시에는 어째 이런 일이 시가와 주둔구역이에요. 근데 시가와 주둔구역은 유보기간을 정하게 되죠.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그 유보기간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날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시가와 주둔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했던 그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되고 시가와 주둔구역에서 풀리고 해제가 돼요. 해제가 되면 그때 이 지역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도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유보기간, 시가와 주둔구역에서 유보기간이 18년인데 15년이 경과됐어. 그럼 몇 년 남았죠? 앞으로 3년만 지나면은 유보기간이 끝나죠. 끝나면은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도시로 개발되죠. 그러면 앞으로 그 15년 경과되고 남은 3년 동안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도모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또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은 15년 전에 이 지역의 부동산을 매도 처분하고 떠났던 여러분은 고객에게 다시 전화해서 다시 투자 환경이 조성됐으니까 다시 되돌아오라고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정 당시에는 어째 이런 일이, 그리고 나중에 유보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경사났네. 이게 시가와 주둔구역이라고. 여보세요. 5개의 용도구역 가운데서 지정 당시에 어째 이런 일이, 유보기간이 끝나면 경사났네. 무슨 용도구역이죠? 네, 시가와 주둔구역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이 목적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하니까 전문 지식이 됐죠. 이 정도만 배워도 시가와 주둔구역에서 어떻게 이제 토지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러분 느낌 오셨죠? 네, 시가와 주둔구역이었다고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새로 지정하고 또 변경할 수 있는 용도지역편, 그리고 용도지구편, 그리고 용도구역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신 거라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입지규제 취소 구역은 시가와 주둔구역과 마찬가지로 아마 1월달 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계획이고요. 아마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제한공구역과 수단정보구역은 기본적인 개념하고 간략하게 체크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1월달에 강의가 준비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2교시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구역편에 대한 학습이었습니다. 네.